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화 논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나요? 전칙 명제를 양화하는 법, 즉 수량적으로 기호화하는 법을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서 나가서 새로운 논증 규칙을 몇 개 더 배우면서 양화된 진술을 가진 논증을 그 타당성을 증명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증으로부터 출발해 보죠. Argument with a universal statement. 전칭 진술을 지닌 논증이다. 첫 번째 전제가요. If anyone has a fever, he is ill. 여기 if then 가언적 조건원이고요. 그럼 전칙 명제와 가언적 조건원은 동치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전칙 명제를 가언적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기호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x가 f이면 x는 i이다. 이 말이네요. 모든 x에 대해서 x가 fever를 가지고 있다면 x는 ill, 아프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Jane has a fever. 여기서 주어가 Jane이에요. Jane의 첫 글자 J를 따서 주어로 표시하고 수로 부분인 fever를 대문자 F로 표시했습니다. 주어는 소문자로 수로는 대문자로 표시해서 주어 수로가 드러나게 표시했어요. 양화 논리는 수로 논리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주어 수로가 함께 표시되는 논리다 해서 수로 논리 또는 주술 논리, 주어 수로를 줄여서 주술 논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Therefore, Jane is ill. 이 결론이네요. I, 대문자 I가 수로, 그리고 소문자 J가 주어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전제와 첫 번째 전제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제를 예화, 사례화, 인스탄시에이션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사례화하면 사례화된 진술과 이 제2 전제가 서로 결합될 수 있어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여기 제목이 있는 Universal Instantiation, 전칭 예화 또는 보편 예화, 예화라는 말은 사례화라는 말이에요. 줄여서 예화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보편 예화 또는 전칭 예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전칭 예화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설명문이 있네요. A13이라는 것은 약호인데 무엇에 대한 The Principle of Universal Instantiation, 전칭 예화에 대한 원칙이다. 그래서 새로운 타당한 논증 규칙으로 오늘 하나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됩니다. A13은 기호식으로 쓰면 이렇게 all alpha, capital phi alpha라고 쓰고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결론으로 capital phi x를 도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all alpha, capital phi alpha means that something is true of everything. 그렇군요. Something is true of everything. 어떤 것이 모든 것에 대해 참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것이라는 것은 capital Phi가 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all alpha가 되겠네요. 또는 알파 집합이 되겠습니다. 알파 집합 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capital Phi가 참이다 라는 것을 기호식으로 all alpha, capital Phi alpha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x가 이 알파의 한 알파 집합의 한 원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means any member of alpha that is the universal class. 이 보편적 집합 또는 전칭 집합인 알파의 어떤 원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집합의 한 원소인 X를 떼어내서 결론 문장의 주어로 표시했습니다. 예. If capital phi is true of the class alpha, then capital Phi is also true of X as any member of alpha. 만약 대문자 파이가 집합 알파에 대해서 참이라면 그러면 이 캐피털 파이는 또한 알파 집합의 어떤 원소로서의 X에 대해서도 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피털 파이 X를 결론으로 했는데요. 우리는 다른 형식의 결론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all x fx 된 ix가 그 all 알파 캐피털 파이 알파의 또 다른 사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ll 알파는 all x, all y, all z에 대한 보편적 표시이고요. 캐피털 파이 알파는 fx 된 ix, fi 된 iy, fz 된 iz 등등에 대한 표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수업의 수준에서 단순히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certain은 all x fx로부터 fa를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fa의 a는 개체예요. 그런데 all x fx로 가면 x 집합이 논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all 알파 캐피털 파이 알파 그러면 이것은 집합에 대한 집합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FA가 가장 1차적 차원의 것이라면 진술이라면 OX FX는 2차적인 차원의 집합적 진술이고요. 올 알파 캐피털 파이 알파는 3차적 수준에서의 집합적 진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3차적 진술로부터 2차적 진술을 도출하는 것을 배우지는 않고요. 이 2차적 진술로부터 1차적 진술을 도출하는 것만을 논의합니다. 그러므로 You are allowed to think simply in this way.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어지는 주제는요. The proof of validity of an argument with a universal statement. 하나의 전칭 진술을 지닌 논증의 타당성 증명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A13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요. all x fx로부터 fa를 도출하는 것이 A13이라는 새로운 타당한 논증 규칙이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If anyone has a fever, he is ill.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 x가 f이면 그러면 x는 i다 라고 양화된 기호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전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단칭 진술이에요. 주어가 단수예요. 주어가 단일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단칭 명제라고 하고 이것을 기화하면 FJ가 되겠네요. 결론은 Jane is ill. 제인이 아프다라는 것인데 IJ로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전제를 예화 또는 사례화해야만 두 번째 전제와 결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전제가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 1번 전제를 사례화합니다. 여기 보니까 1번에 대해서 A13이 적용되었다. A13이 뭐냐? 그랬더니 Universal Instantiation Principle이에요. 보편 예화 규칙 또는 전칭 예화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에서 주어가 J로 부여됐기 때문에 1번 전제를 이해화할 때도 우리는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이해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어져요. FJ 된 IJ. 그러면 2번, 3번을 결합시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3번과 2번이 A1 모두스 포넨스 전권 긍정법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후권이 결론으로 얻어지는 것이네요. 이렇게 전칭 이해화를 통해서 전칭 명제를 사례화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이번에는 The Principle of Universal Generalization인데요. 보편 일반화, 전칭 일반화의 원리라는 것이고 이건 A14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A14이 뭐냐 그랬더니 캐피털 phi x가 전제일 경우 1호부터 all alpha, 캐피털 phi alpha를 도출할 수 있다. 설명문을 보면요. If something that is capital phi is true of any representative individual that is x of the class alpha, then something is also true of the class alpha. 어떤 것인 이 대문자 파이가 그 집합 알파의 대표적인 개체에 대해서 참여하면 그러면 이 어떤 것, 즉 캐피털 파이가 집합 알파에 대해서도 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대표적인 개체라는 것입니다. 개체가 집합을 대표할 수 있다면 개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내용은 집합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겠죠. So in this case, X must be a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class, whether it is an ambiguous or a specific individual. 이 경우에 있어서 X는 전체 집합에 대한 대표자 또는 대변자이어야만 한다고 했어요. 이 대변자가 애매한 개체이든 특정한 개체이든 상관없이 익명으로 알려지지 않은 개체이든 아니면 이미 알려져 있는 특정한 개체이든 간에 대표자일 수 있어야만 그 대표자에 관한 진술로부터 집합에 대한 진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all x, fx, then ix can instead of capital phi x be another premise for the all alpha, capital phi alpha. That is the conclusion.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여기서 전제가 capital phi x였잖아요. 이것 대신 all x, fx, then ix가 전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제로부터도 역시 동일한 결론 all alpha, capital phi alpha를 도출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all alpha가 all x, all y, all z, etc. 등등에 대한 보편적 표시이고요. 그리고 capital phi alpha는 이 fx 된 iy, fi 된 iy, fc 된 iz, etc. 등등에 대한 표시, 지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3차원의 진술이라면 이것이 제2차원의 진술이 되고요. FA가 제1차원의 진술이에요. 제3차원과 제2차원의 관계를 우리는 논하지 않고 제2차원과 제1차원의 관계만을 논하기 때문에 in the level of our class, you are allowed to think simply in this way. 단순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즉 A14이라는 14번째 타당한 논증 형식을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FA로부터 OX, FX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전칭 일반화의 원리예요. 전칭 일반화는 개체에 관한 진술로부터 집합에 대한 진술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추가될 수 있나요? Argument with the universally quantified conclusion. 이거 보편적으로 또는 전칭적으로 양화된 결론을 지닌 논증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or x, fx 된 ix. 두 번째가 or x, ix 된 px. 세 번째가 결론인데요. or x, fx 된 p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래의 진술은 이것이네요. If anyone has a fever, then he is ill. If anyone is ill, he should see a physician. 어떤 이가 아프다면 그는 내과 의사를 찾아 뵈어야만 한다. If anyone has a fever, he should see a physician. 어떤 사람이 열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의사를 찾아 보아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증명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논증을 증명하려면 이 전칭 진술을 예화해서 예화된 진술들을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요. 결론은 역시 양화된 전칭 진술이에요. 이것을 도출하려면 처음 제일 전제로부터 F에 대한 IA, A13을 통해서 즉 Universal Instantiation Principle 그 전칭 이해와 원리를 통해서 F에 대한 IA라고 새로운 그 단칭 진술을 도출했습니다. 여기 A가 주어의 이름인데 이건 임으로 부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다른 이름을 부여하고 싶으면 뭐 K라고 해도 좋고 M이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A, B, C 단어를 소문자 단어를 사용해서 사례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사례화할 때도 역시 동일한 이름 A를 가지고 사례화하면 IA 된 PA가 되고요. 그러면 3번, 4번 진술은 이 가언적 3단 논법에 의해서 결합이 되지요. 동일한 항목인 IA가 중매 역할을 해서 중매자는 빠지고 남는 것들 둘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F 된 PA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3번, 4번에 대해 A3 Hypothetical Syllogism을 적용한 것이다. 그럼 이제 5번으로부터 결론으로 가야 돼요. 이건 단칭 진술이죠. 결론은 전칭 진술이에요. 양화된 전칭 진술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선 여기 Universal Generalization Principle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f라면 x는 p다 라는 진술이 얻어져요. 이것은 5번 진술에 대해서 A14 즉 전칭 일반화 원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당성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전칭 명제를 지닌 논증을 증명할 때 우리가 전칭 예화 원리나 전칭 일반화 원리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하나의 주의할 것으로 잘못된 논증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자는 것인데 invalid argument, 부당한 논증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게 부당한가요? fj, therefore all x, fx. 여기서 j가 제인이네요. 의미상 제인 has a fever, 제인이 열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결론으로 everyone has a fever, 누구나가 열을 갖고 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출하면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Why is it invalid?
Therefore, Jane cannot be a representative of an entire class with regard to the fever. 그러니까 열과 관련해서 제인이 전체 집합의 대표자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인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열과 관련해 모든 사람들의 열과 관련한 대표자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필연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한 논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논증이요. fj then ij, therefore all x, fx then ix. 만약 j인이 열을 가지고 있다면 j는 아프다. 따라서 만약 모든 사람이 열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가 아프다. 이렇게 추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부당해요. 왜 부당한가 했더니 For Jane cannot be a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class with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fever and illness. 그러니까 열과 병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 전체 집합에 대한 대표자일 수가 없어요, 제인이. 그래서 아까 그 ambiguous individual과 specific individual 이건 상관없이 여하튼 그 individual이 대표자일 경우에만 단칭 진술로부터 전칭 진술을 추리할 수 있다,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그 점이 다시 한번 부당한 논증을 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하나요? 그 전칭 1번화, 전칭 2화에 대해서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요. 실존 양화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Existential Quantification, 특징 양화라고도 읽을 수 있을 법한데요. 왜냐하면 실존 명제가 특징 명제이기 때문에 또는 특징 명제는 실존 함축을 지닌 명제이기 때문에 실존 명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실존 양화 또는 특징 양화에 해당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Here is an argument with existential statement. 실존적 진술을 지닌 논증이 있는데요. All sparrows are gray. 이것은 모든 참새들은 회색이다 이 말이고요. All x, sx then gx 이렇게 기호화되고요. 여기서 all x는 the universal quantifier, 전칭 양화사, 보편 양화사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Some birds are sparrows. 몇몇의 새들은 참새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바 실존 양화하는 방법이 이제 배워야 할 것인데 먼저 기호식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거는 알파벳 대문자 E가 뒤집어졌죠. overturned 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뒤집혀진 E라고 할 수 있고 이 E는 실존을 함축하는 명제라는 표시예요. 이것을 읽을 때는 우리는 sum x라고 읽을 것이에요. 근데 왜 구태여기에 overturned e를 붙여 놓았느냐? 이 진술 자체가 주어가 실존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overturned e를 붙여놨어요. 이 경우에 이 SUMX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은 실존 양화사 또는 특징 양화사 이렇게 불려집니다. Therefore, some birds are gray. 몇몇 새들은 회색이다, 잿빛이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역시 또 some이라는 말이 왔죠. 이거는 특징 진수를 이끄는 주어 표시의 낱말이에요. 그래서 SUMX, BX, .gx 이렇게 쓰고 이것은 어떤 x가 있는데 그 x는 b이고 그러면서 그 x는 g이다 이런 말입니다. There is at least one x such that x is b and x is g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기호식이네요. 자, 우선 이렇게 제시해놨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실존 양화를 할 수 있는지 설명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참새들은 잿빛이다. 이것의 의미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칙 명제죠. For all x, if x is sparrow, then x is gray. 모든 x에 대해서 x가 참새라면 x는 잿빛이다, 회색이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for x open parenthesis sx then gx close parenthesis 이렇게 기호하고요. Some birds are sparrows. 몇몇 새들은 참새들이다. 자, some을 갖춘 진술이니까 특징 진술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There are some x's such that bx.sx 또는 There is at least one x such that bx.sx 여기 is에 눕힌 글씨로 이렇게 비동사를 강조했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x가 있다 또는 몇 개의 x가 있다. 어떤 x냐 했더니 bx이면서 sx인 그런 x가 몇 개 있다. 적어도 하나 있다. 있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실제 존재한다, 실존한다 하는 것을 함축하는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할 때 이렇게 실존, existence의 첫 글자를 뒤집어서 제시하고 읽기는 SUMX라고 읽고 그 뒤에 연원으로 의미 내용을 표시해요. 어떤 x가 있는데 x는 b이면서 x는 s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erefore, some birds are gray. 그래서 몇몇 새들은 회색이다. There is at least one x such that 해놓고 대디아는 생략했네요. 이것을 기호하면 some x open parenthesis bx.gx close parenthesis 이렇게 기호한다는 것이에요. 주의할 것은 전칙 명제를 기호할 때는 이렇게 조건원으로 호수수가 있는 가원적 조건원으로 기호하고요. 이렇게 특징 명제를 some이라는 글자가 있는 진수를 기호할 때는 다트가 있는 연원으로 기호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곧바로 오류가 범해지는 것이네요.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됐고요. 여기 규칙이 하나 소개됐습니다. Translate universally quantified statements as hypothetical conditionals and existentially quantified statements as conjunctions. 그렇죠? 번역하라.
전칭으로 양화된 진술들은 가언적 조건원들로 번역하고 실존적으로 양화된 진술들은 연원들로 번역하라. 이게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존 진술을 다룰 때 사용되는 조작사 또는 결합사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새로 등장한 것들이라 소개한가 하면 New Logical Operator, some alpha, some x, some y, some z, etc. 이렇게 뒤집어진 이와 집합 알파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경우 이것이 existential quantifier, 실존 양화사라고 불려요. 이 실존 양화사들이 새로운 논리적 조작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SUMX가 의미하는 것은 there is at least one X such that 이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X가 있다라는 것이고 SUM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SUM 알파는 the designation of all operators such as SUM X, SUM Y, SUM Z, etc. 이 여러 개 이 조작사들에 대한 상위적 표시예요. 상위적 또는 총체적 표시에 해당하는 게 SUM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3차적 진술이고 이것이 2차적 진술이고 그러면 개체를 진술하는 건데 여기는 어디 있나? 건데 여기서 볼까요? 만약 BA.SA라는 진술이 있다면 그건 1차적 진술이 되겠죠. 그리고 SUMX BX.SX 이것은 2차적 진술, 상위적 진술이고요.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이른바 3차원적 진술에 해당하는 것이 이 SUM 알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적 진술과 2차원적 진술의 관계를 다루지 않고요. 2차원적 진술과 1차원적 진술 사이의 관계를 다뤄요. 예, 즐거운 나들이를 했는데요. 누군가를 응원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축구나 농구 응원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국기를 보니까 말레이시아 국기인데요. 말레이시아 분들은 어떤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규칙이 소개되네요. The principle of existential instantiation, 실존 예화의 원리라고 하고 이것을 A15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15 전제가 SUM 알파, capital phi 알파이고요.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capital phi x인데요. 여기서 SUM 알파, capital phi 알파는 tell us that there is at least one individual such that capital phi may be predicated of it. 그러니까 대문자 파이가 그것의 수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개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we can select an individual and designate it by the ambiguous X. 집합 속의 한 개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애매한 X, 미지수 X에 의해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요. restriction, 제한사항입니다. X designates an individual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mentioned in the proof of the validity. 그러니까 이 X는 하나의 개체를 지칭하지만 이 개체는 이전에
타당성 증명 속에서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개체여야 한다.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개체가 여러질 수 있잖아요. 특징 진술이 두 개면 적어도 개체가 두 개가 돼요. 특징 진술이 세 개면 적어도 개체가 세 개가 되고 그래서 이름도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어야 한다. 뭐 지칭하는 이름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16는 반대 방향인데요. 캐피털 파이 X로부터 sum 알파, 캐피털 파이 알파를 도출할 수 있어요. 이런 방향의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The Principle of Existential Generalization, 실존 일반화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 실존 이해화의 원리와 실존 일반화의 원리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하나는 특징 명제로부터 단칙 명제를, 다른 하나는 단칙 명제로부터 특징 명제를 도출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차원에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A15을 sum x fx로부터 fa를 개체 a를 x 집합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16는 fa라는 개체로부터 a를 포함한 집합에 대한 진술인 sum x fx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릭 알파벳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어가 없는 영어 차원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우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 proof of validity of an argument with a quantified statement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양화된 진술을 지닌 논증의 타당성 증명 이렇게 했고요. 제1전제와 제2전제는 앞에서 기호식을 소개해 드렸고요. 결론도 이런데 두 개의 전제로부터 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 여기 제목에 나타난 실전 예어와 실전 일반화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전제가 전칙명제고요. 제2전제가 특칙명제인데 이럴 경우에는 특칙명제를 먼저 예화합니다. 왜냐하면 특칙명제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두 개 필요해요. 근데 이 전칙명제를 일반화, 예화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존 진술을 먼저 예화합니다. 그래서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화했죠. 만약 특징 진술이 또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을 예화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름을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화하고 그런 다음에 A와 B라는 두 이름을 이 1번 전체 진술을 예화할 때 그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의 특징 진술만을 지닌 논증을 다루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술을 예화하면 BA.SA가 돼요. 이건 AP15 Existential Instantiation Principle 실전 예화 원리에 의해서 예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1번 전제를 예화하면 SA된 GA가 되고요. 자, 이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SA를 떼어서 자리 교환하고 commutativity of conjunction이 되죠. 그 다음에 떼어내는 것이 단순화 원리 simplific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환성 원리가 A8, 단순화 원리가 A7이에요. 3번에 A8를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A7을 적용했다. 이런 표시입니다. SA가 얻어졌는데 여기서 보니까 결론에서는 BX와 GX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BA와 GA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A가 정권을 긍정해서 후권 GA가 소결론을 얻어줬고요. 다시 3번 진술에서 BA가 단순화되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6번과 7번, 7번과 6번을 컨정션 룰, 연원 규칙, A9 규칙에 의해서 결합했고요. 이 8번으로부터 결론으로 뛰어오르는 거, 이것이 실존 일반화예요. existential generalization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약호로는 A16으로 표시되네요. 그러면 오늘 13, 14, 15, 16 4개의 타당한 논증 형식을 추가적으로 배웠습니다. 이 4가지 논증 형식은 양화 논리에서 사용되는 타당한 논증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배운 것들은 명제 논리나 문장 논리에 사용되는 타당한 논증 형식들이었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겠는데요. The proof of validity of the argument with a quantified statement. 하나의 양화된 진술을 지닌 논증의 타당성 증명해놓고 다른 증명이 소개되어 있네요. 예. No dogs are cats. 어떤 개들도 고양이들이 아니다. 이 말은 모든 개들은 고양이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no라는 말과 not이라는 말이 문장 첫머리 올 때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no로 시작되는 문장은 전칭 부정명제예요. not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전칭 명제의 부정입니다. 전칭 부정명제와 전칭 명제의 부정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전칭 부정명제이기 때문에 수로 앞에 부정기호가 붙습니다. all x, dx, not cx. 모든 x에 대해서 x가 dogs, 개라면 x는 not cat, 고양이가 아니다. 이 말이네요. Some cats meow, 야옹거린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x가 있는데 x가 고양이이면서 그것은 그 x는 고양이이면서 그 x는 미야오라고 운다 라고 기호해야 하고요. 그래서 x 가로 열고 cx.mx 가로 닫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x가 있는데 x는 c이고 그러면서 x는 m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론 hence something which meow are not dogs. 어떤 것 야옹거리는 어떤 것은 개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것도 some으로 시작됐으니까 특징명제예요. 특징명제의 양화는 이렇게 overturned e를 괄호 속에 x와 함께 집어넣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some x open parenthesis mx not dx close parenthesis. 그래서 어떤 x가 있는데 x는 m이고 x는 d가 아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두 전제로부터 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화도 필요하고 일반화도 필요하겠네요. 우선 1번 전제가 전칙명제고요. 2번 전제는 특징명제예요. 그럴 경우 무엇을 먼저 예화한다? 예, 특징명제를 먼저 예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umx, cx.mx 이걸 먼저 예화하니까
A라는 이름으로 예화했어요. 즉 사례화되는 그 사례의 이름이 A가 되었어요. 그래서 CA.MA로 예화되었고요. 이제 A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1번 전제를 예화하면 DA.CA가 되겠네요. 그러면 3, 4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개념은 CA인데요. CA라는 진술인데요. CA를 부정하려면 not CA가 필요해서 호권 부정을 위해서 CA를 이중 부정으로 만들었어요. not CA. 이렇게 이중 부정 기호를 붙이는 것이 A10, 제거하는 것이 A11이라고 그랬어요. 나같이 이중 부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제거하느냐 추가하느냐 하는 방향은 서로 다르네요. not CA가 이 후권을 부정하면 전권의 부정이 소결론을 얻어줘요. 그게 not BA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 보니까 MX가 됐으니까 MA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번 진술에서 두 번째 연원지에 해당하는 MA를 떼어냈어요. 이것은 3번의 A8 to the result of 3 and A8 A7 is applied 이 말이에요. 3번과 A8의 결과값에 대해서 A7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MA가 얻어졌고요. 이번에는 MA와 not DA를 결합했어요. 결합의 원리, 컨정션 원리 A9이고요. 이게 단층 진술인데 이걸 특징 진술로 만드는 게 실존 일반화이죠. 또는 특징 일반화인데 existential generalization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얻어졌는데 이것은 실존 일반화 원리가 A6니까 여기다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이루어졌네요. 실존 예화와 실존 일반화를 활용한 논증의 타당성 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식 덮밥이라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하게 되면 말레이시아에도 들려서 음식들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음식을 소개해 드려서 죄송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다 다뤘네요. 그래서 오늘 다룬 것은 4가지 타당한 논증 규칙 양화 논리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뭐였죠? 기억해 보세요. Universal Instantiation 보편 이화 첫 번째, 둘째 Universal Generalization 보편 일반화 두 번째였죠. 세 번째 Existential Instantiation 실존 이화 네 번째 Existential Generalization 실존 일반화 네 원리예요. 그러면 이 네 원리를 통해서 양화된 진술을 사례화하고 그 사례화된 단층 진술들을 연결해서 결론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고 그 유사한 형태에서 실존 일반화나 전층 일반화를 통해서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